하지만 이상에서는 충분히 이제 수축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 이제 울세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면서 봄나들이 그리고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럴 때 우리 외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덩달아 피부에 대한 고민들도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화라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구라도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정보들은 다양한데 이 가운데 나에게 맞는 정보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 속 시원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석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 우리 하이닥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홍석우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좋은 시기에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인데요. 제가 올해 딱 3자를 달았거든요, 앞자리에. 이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리프팅 그리고 이런 노화 관리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보들이 많아요. 울세라, 써마지, 시술의 종류들도 다양하고 내용들도 많은데 두 가지의 차이는 뭔지 또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울세라랑 써마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프팅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비슷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사이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프, 그러니까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대표적인 시술이 되겠고,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RF, 고주파의 대표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하이프는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피부 깊숙한 층, 그래서 스마트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렸을 때 이제 볼록 렌즈를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제 종이 태우는 그런 실험 한 번씩은 다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빛의 역할을 이제 초음파가 대신을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한 점에 중첩이 되면서 이제 그 점의 열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는 삼겹살 구울 때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겹살을 이제 구우면은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 근막층이 쪼그라들게 되면은 바깥쪽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제 리프팅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RF 같은 경우 이제 고주파로 이제 피부에 미세한 열 손상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열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섬유아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을 새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손상이 가해지면서 이제 피부에서 자극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윤곽 이제 전체적인 리프팅을 하고 싶으신 환자분들께는 이제 하이프, 그리고 피부의 탄력 이런 쪽을 이제 신경 쓰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R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세 잔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RF가 적절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생겨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가 좀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RF로 조금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다른 유튜브 보시면은 RF가 그런 주름 생기는 거에 대한 예방 접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생긴 이후에 좀 시술을 받기보다는 주름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피부를 삼겹살에 비유하니까 뭔가 속상한데 이해는 또 쏙쏙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울세라랑 써마지가 하이프, RF 이렇게 다른 종류다도 알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유명 연예인은 1년에 딱 한 번 관리를 받는데 이 울세라, 써마지를 동시에 시술을 받는다라는 또 영상을 제가 접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술 받는 게 괜찮은지, 괜찮은 걸 넘어서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일단은 저는 같은 날 해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원리가 다르고 이제 작용하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근막층에 이제 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 RF 같은 경우에 진피층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피부 결과 이제 탄력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하고서는 RF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층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프로 먼저 얼굴 윤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RF 통해서 이제 피부 보습이랑 탄력 관리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하이프를 먼저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RF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RF를 먼저 할 경우에는 이미 열 에너지가 피부에 다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프가 들어갈 때 좀 통증이 되게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술을 같이 할 경우는 아무래도 열 에너지가 좀 중첩이 되기 때문에 피부 자극에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술을 같은 날 동시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순서를 굳이 정해보자면 그 하이프 먼저, 그 다음에 RF를 나중에 받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리프팅 시술하면 당연히 울세라 소마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보톡스 필러도 많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와도 많이 다를까요? 사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는 시술이다 보니까 약간 결이 달라서 일단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MD 코드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조금 얼굴 전체에서 볼륨이 줄어들거든요. 뼈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줄어들어 있는 볼륨에다가 단단한 필러를 깔아줘가지고 리프팅을 시킨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리프팅 시술이랑 보톡스 시술 이 둘 중에 뭘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턱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얼굴을 일종의 이제 주머니로 비유를 해드립니다. 주머니가 처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용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좀 처지게 되겠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겉에 가죽이 좀 해져도 약간 처지게 되겠죠.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없애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근 쪽에 이제 보톡스를 놓게 됐을 때는 저작근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턱선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프팅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겉에 가죽이 좀 더 짱짱해지다 보니까 턱선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저작근이 하안부 살들을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자체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작근 보톡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작근에 보톡스를 맞게 되는 경우 오히려 더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랑 상의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육량에 따라서 또 맞는 시술이 있겠네요. 이건 정말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잠시 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왜 이 리프팅 시술 정말 받고 싶은데 마음은 저도 그렇거든요. 있는데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사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마다도 워낙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분을 이제 걸쳐서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도 원장님 저번에는 거의 안 아팠는데 오늘은 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프랑 RF 통증이 살짝 다른 종류라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막층의 작용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막층에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자극하면서 약간 신경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신경 치료할 때 그런 통증이 있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RF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이제 안쪽에 침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프다기보단 뜨겁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바깥쪽부터 이렇게 열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만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소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뜨겁다보다는 이제 통증으로 느끼시는 게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뜨거운 느낌이 열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교적 통증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시술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시술 중에서 하나는 이제 울세라랑 같은
원리인 하이프 기기 중에서 리프테라라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면 바 타입으로는 한 샷 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잘게 쪼개서 10번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펜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데다 통증도 훨씬 덜합니다. 환자분들께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술 전날에 좀 푹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통증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인간이 야생에서 살 때 잠을 못 자면은 보통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되게 활성화돼서 밖에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잘 반응하도록 그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잠을 못 자면 그렇게 통증이 더 심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프게 시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날 정말 충분하게 주무셔야 네, 될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 찾아가면 덜 아프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득 드는 궁금증이 왜 이미 생긴 주름에는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울세라, 써마지의 기대 효과가 좀 유난히 큰 연령층이 있다라든지 뭐 추천하는 나이대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RF 시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름이 보일 정도로 이제 좀 심하게 잡혀 있는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름이 잡히기 전에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대에서 40대쯤에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피부 탄력이 감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름들이 생겨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40대가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기기마다 조금 추천드리는 나이대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프는 이제 열 응고점을 안쪽에다 만들어가지고 조직 수축을 유도를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에너지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한 40대 이상에서는 길게는 1년까지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 30대에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3-4달 만에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 수축이 금방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금방 풀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아프고 울세라, 통증도 심하고 이제 비용도 아무래도 많이 비싼데 하고서는 3달보다는 좀 길게 가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 30대에서는 사실 울세라는 크게 추천은 안 드리고요. 슈링크나 리프테라 이렇게 좀 비교적 약한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 나이대에서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그런 애들로는 충분히 이제 수축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 이제 울세라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연령대마다 추천하는 시술이 다르다 보니 경험이 많으신 우리 홍석우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거 핵심만큼은 꼭 챙겨가라는 오늘의 하이 있을까요? 얼굴 윤곽 전체적인 리프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프, 그리고 피부 탄력이랑 잔주름 원하시는 분들은 RF,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오늘의 하이까지도 챙겨봤습니다.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문득 거울을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좀 변했지? 걱정이 앞서거나 좀 속상한 마음이 드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시술들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술 선택하실 때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리프팅 관련한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